약, 그 익숙한 존재가 때론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내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간질환 환자들이 내 눈앞에서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물로 인한 간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관절통과 요통으로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는데요. 결국 약물성 간 손상으로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71세 박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여러 종류의 한약과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심각한 황달과 복수가 찼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약물과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방법들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간 건강을 지키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층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 약물, 비처방 진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디가 아프셨나요?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드셨을 겁니다. 이런 습관이 익숙하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평생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간 손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누구나 먹는 것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처방 진통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복용하는지에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4,000행 이상 복용하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타이레놀 발정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노년층은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어 더 적은 양으로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70대 이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관절염 통증으로 10년 넘게 타이레놀을 하루 6알씩 복용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피로감과 구역질을 느끼셨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심각한 약물성 간 손상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약물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비처방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은 하루 최대 3,000mg 이하로 복용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 2,000명 사정 이하가 안전합니다. 둘째, 이부프로페네드빌, 모트린이나 나프록세날레브과 같은 소염진 통제는 위장 출혈과 신장 손상 위험도 있으니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세요. 셋째,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감기약, 수면제 등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어 모르고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알코올과 진통제를 함께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진통제 복용 시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위험, 약물인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73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고지혈증으로 아토르바스타틴을 10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피로감과 근육통이 심해졌고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용량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검사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스타틴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의사가 처방한 용량을 임의로 늘리지 마세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스타틴 복용 중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스타틴의 대사를 방해하여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 중에는 자몽 제품을 피하세요. 넷째, 비타민 E, 마늘, 은행잎 등 일부 영양제와 스타틴을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잠시 여러분의 간 건강을 체크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이 지속된다. 소변색이 진해진다.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한다. 상복부 통증이 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전문의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위험, 약물 그룹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항불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등의 성분명으로 불리는 이 약물들은 불안 불면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 간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68세 박씨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알프라졸람 잔악을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처방대로 복용했지만 효과가 줄어들자 점점 용량을 늘려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간 효소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기억력 저하와 낙상 사고까지 경험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이러한 약물의 대사 속도가 느려 체내에 더 오래 남아 있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많아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의사가 처방한 기간보다 오래 복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24주 이내의 단기간 사용이 권장됩니다. 둘째, 복용량을 임의로 늘리지 마세요. 효과가 감소했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에는 알코올을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간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면과 불안 문제를 약물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 TV, 스마트폰 화면을 피하세요. 취침 전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를 시도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로 위험한 약물,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복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약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 안전하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75세 정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여러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과 10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했습니다. 피로와 전신 쇠약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급성 간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한약재와 영양제 성분 간의 상호작용이 간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약 중 일부 성분 특히 마황, 백선피, 황금 등은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한약도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한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한약과 양약을 함께 복용할 때 위험이 증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녹차 추출물, 마 추출물, 소팔메토, 가르시니아 등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모든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둘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량 약, 한약, 영양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주세요. 셋째,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넷째,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경우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 중 이상 증상 피로, 구역, 복통, 황달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약물인 항생제의 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는 항생제가 좋다. 남은 항생제는 다음에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77세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항생제를 찾아 복용했고 증상이 나아지면 남은 항생제는 보관했다가 다음에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의사 처방 없이 다시 복용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친척들과 항생제를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간 기능이 손상되고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생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니트로프란토인 등은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습니다. 노년층은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항생제 대사가 느려지므로 정상 용량으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년층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항생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피하세요. 둘째, 의사의 처방 없이 절대 항생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의사가 지시한 기간 동안 정확히 복용하세요. 증상이 나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넷째, 남은 항생제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항생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여섯째, 항생제 복용 중 이상 증상 발진, 가려움, 황달, 소변, 색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위험한 약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처방 진통제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등은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은 간 효소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장기간 사용 시 간 대사에 부담을 주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넷째,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복용은 예상치 못한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생제 남용은 간 손상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문제도 일으킵니다. 이제 노년층이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만들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기 전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주세요.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의사와 함께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의사나 약사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각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을 보관할 때는 빛, 열, 습기를 피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적절히 폐기하세요.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기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간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2세 김씨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던 중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심해져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검토와 조정, 간 보호를 위한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김 할머니의 복용 약물 수를 줄이고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에너지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최소한의 약물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는 약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주의만 있다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간 건강을 지키는
천연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부담을 줄이면서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밀크시스런건퀴은 실리마린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증에서 중등도의 간 손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강황 터메릭의 커큐민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양 하루 5잔 이상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세요. 간에 좋은 식품으로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에 해로운 식품도 알아야 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소금이 많은 음식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약물과 안전한 대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안전을 위한 10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모든 약물은 처방된 용량과 기간을 정확히 지켜 복용하세요. 2.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약물 정보를 읽고 이해하세요. 3점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4점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각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리세요. 5점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6점 알코올과 약물을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7.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8점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와 상담하세요. 9.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10점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지금 바로 약물 보관함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 정체불명의 약은 모두 처분하세요.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만들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